한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2019년 하반기 인기 있는 세 집을 소개합니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류한우 단양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자년 새해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음식들 함께 맛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또 한 번의 새해죠. 설날이 또 곧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력보니까 1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설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계획 네네. 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기준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4인 가족 기준 25만 원. 이게 이제 작년하고 비교하면 네. 1.4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얼마다. 1.4배 하면은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또 네. 그나마 월급에서 가져가는 것도 많고 이게 좀 적잖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19만 5천 원으로 5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또 꿀팁이 있다고 해서 좀 알려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서 조금 더 절약할 네. 수 있는 꿀팁. 일단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에서 설 전에 좀 미리 장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외에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농축산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죠. 전통시장에서 설 목전에 이렇게 좀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좀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합리적으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날씨 궁금해집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수진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좀 네. 오늘은 춥더라고요. 맞아요, 추웠어요. 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에도 찬바람에 종일 춥겠는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단양과 괴산이 영하 6도, 옥천과 영동 영하 4도, 증평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동안에는 찬바람이 강한 데다가 건조한 대기 상태까지 오늘은 감기 가능 지수가 높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 2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깨끗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요. 오늘과 같은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낮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열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체 면역 활동이 낮보다는 밤과 새벽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만 유독 심해지는 기침이나 코막힘은 자세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를 바꿔가면서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을 사고 싶은 여자가 아닙니다. 집사녀. 예, 우리 네. 오늘은 어떤 집을 함께 구경을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이 작년 하반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집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아요.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집이 베스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가장 먼저는요.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집을 먼저 기준으로 삼았고요. 다음으로는 전화 문의가 많은 집을 추려봤는데요. 엄격한 기준으로 뽑은 마이맨션 베스트 3. 과연 어떤 집을 뽑혔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마이맨션. 2018년 7월 10일 시작해 지금까지 67채를 소개한 마이맨션. 그동안 충북 곳곳을 누비며 아름다운 집을 찾아냈습니다. 종류도 사연도 가지각색. 그중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 채를 되짚어봅니다. 마이맨션 스페셜 첫 번째.
지난 8월 6일 50회째 방송됐던 청주시 율량동에 자연연못이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박용훈, 이은주 씨 부부가 22년 된 지은 집을 5년 전에 매입해 리모델링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다까지 보이는 맑은 연못. 집안에 이런 연못이 있다니요. 그런데 맑은 물이 샘솟는 연못은 처음부터 집안에 있었던 걸까요? 이게 웬 호사예요. 이렇게 발 담그고 있으니까 와 시원하다. 지하수라 많이 차갑죠? 지하수구나. 네. 그럼 원래 자연 연못이었다는 뜻이에요? 땅 속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나가야 되는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사람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이 뒷마당에 다 스며들고 집안에도 습기가 차고 연못이 사실은 보기만 좋지 집 환경으로서 마이너스 조건이었던 관리도 거죠. 많이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지하수가 넘쳐서 나갈 수 있는 개울길을 다시 작게 살려줬더니 아주 신기하게 집안에 습기가 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길을 터주니까. 뒷마당 공사를 하며 연못에 고이는 물을 낮은 개울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주었다는데요. 이 물길 덕분에 땅속에 갇혀있던 물이 개울로 흘러들어가 집안의 습기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존재했던 연못이다 보니까 주변 산짐승들이 와갖고 물 먹고 고라니 정도는 그냥 애완동물 정도로 그냥 같이 산다 생각해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둥오리 쌍이 날아가다가 여기 내려앉아서 놀다가 물 먹고 다시 날아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만 먹고 가지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항상 3월이면 산속에 있는 두꺼비하고 도롱뇽들이 내려와서 여기다 산란을 해요. 그러면 한 4월쯤 되면 다 부화를 해서 치어가 돼가지고 저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맑고 시원한 자연 연못까지 갖춘 이 집의 매력. 여러분도 이 집의 매력이 보이시나요? 탁월한 안목과 5년간의 노력으로 부부는 빈집을 군더더기 하나 없는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을 또 남다른 의미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들이 나를 봐도 왜 나의 감춰진 성향들이라든가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을 이제 내가 만지고 하면서 내 성격이나 성향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을 때, 아, 이 사람의 성향이라서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예쁜가 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팔봉리의 장자숙 김남영 씨 부부댁입니다. 이거 정원이 온통 꽃밭이네요? 네, 꽃이 참 예쁘죠. 네. 여기저기서 얻어다 심다 보니까 한 120가지가 더 넘어요. 이게 더 네. 자랑할 만한데요, 저 그래서 연못은? 저기 물이 고이면 장구벌레가 있잖아요. 막 미꾸라지. 헤엄치고. 미꾸라지도 있어요? 네, 미꾸라지 사다 넣어놓고 올갱이, 우렁. 그러면 오. 장구벌레가 없어요. 이거 무슨 꽃이에요? 너무 네, 예쁘다. 에키네시아인데 아. 이게 참 매력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 43만 회에 빛나는 집. 베란다에서 이 정원이 또 이렇게 보이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 여기 정원 보면서 이제 마음을 한번 다스리고. 부부는 쓸모 있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책 한가득 메모했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난방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여름철엔 시원하다고 하셨고 네. 또 겨울철에는 따뜻하다, 네. 난방이 잘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얼만큼 난방을 하시길래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춥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게 또 문제가 무시 됐고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쵸? 세 가지의 난방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삼중 난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LPG. 그건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거죠, 지금. 네. 그죠? 두 번째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이래요. 그러니까 냉방도 되고 난방도 온풍도 되고. 네. 그게 있고요. 이중 그다음에 됐고. 세 번째는 이 난로예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센서가 달려 있고 밑에 밸브가 열려 저게 돼가지고 보일러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불을 떼면 이 안에서 물이 데워져서 회전하게 돼 있어요. 훈훈하게 좀 이렇게 따끈하게 네.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전기요금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정말 8,880원. 그 전달에도 8,000원대의 전기료를 유지하셨더라고요. 물론 또 다른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집을 지을 때 특별한 건축 자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집은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소재를 사용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ALC 벽돌이라는 그 블록이라는 게 ALC는 말 그대로 가벼운 콘크리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석회와 규산을 배합해 물과 기포제를 넣고 고온 고압의 오븐에서 구운 건축용 자재입니다. 이것을 벽돌처럼 잘라서 사용하는데요. 벽돌 속에는 넓은 공기층이 있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10배나 높은 단열 효과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열 효율이 좋아요. 열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ALC 블록으로 집을 지었으니 네. 겨울철에 난방은 그냥 따놓은 낭상 그렇죠. 따뜻하겠다. 그 여름철에도 시원해요? 아, 지금 올해 들어서 에어컨 한 번 다 틀었어요. 지금 들어가실 때 덥잖아요, 요즘도. 아니에요. 저희들 네. 제일 많이 실내 온도가 올라갔을 때 26도로 안 올라가 봤어요, 여태. 친환경 자재 ALC 블록으로 지은 집.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마이맨션 스페셜은 지난 9월 16일 방송된 청주 도심에 있는 작지만 실속 있는 소형 주택입니다. 이 집은 노진호, 전미숙 씨 부부가 처음 지은 집입니다. 2년 전 좁고 못생긴 땅 위에 폐가를 철거하고 지었습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면은 작은 건가 큰 건가 가늠이 안 와서요. 네. 실질적인 면적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 대지 면적이요? 네. 126제곱미터 정도. 126제곱미터. 여기 지금 설계 계획표가 있네요. 아, 예, 있습니다. 근데요, 126제곱미터면 이 면적대로 그대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뭐 건폐율이 있을 텐데. 그렇죠. 건폐율이 어느 여기 정도? 지역이 네. 60% 정도 되죠. 그럼 60%면 여기 보니까 건축 면적이 62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층만 있는 건 아니죠, 이 건물이? 예. 각각 면적이 어떻게 돼요? 1층이 네. 46제곱미터, 그다음에 2층이 53제곱미터, 네. 옥탑이 한 8제곱미터, 그래서 한 100제곱미터가 조금 빠진다고 봐야죠. 1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예, 면적인 예, 거죠? 예.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다용도실과 욕실, 창고. 2층에는 2개의 방과 욕실, 드레스룸과 서재가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에 신축 건물이 섞여 있는 도심에 안성맞춤으로 설계한 이 집. 건물 사이에 끼어 좁은 땅에 집을 짓다 보니 집 모양은 특이하지만 속은 참 알찬데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이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전 집을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한 450 정도. 450 정도군요. 그럼 설계비는 얼마 들었어요? 설계비가 한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요? 설계하고 나면도 뭐 건축비나 인테리어비도 들잖아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게? 1억 한 7천 정도. 1억 7천 정도요? 그 아까 이제 도심에 지으면 뭐 도로 점용 비용을 또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매달 내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그 얼마 정도 들어요?
한 6, 7만 원 정도 들어요. 그 비용은 많지는 않아요. 그 이거를 총 합하면 대략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가 드는 거군요. 예. 야, 이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아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따져서 예산을 짜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도심 속에 짓는 아담하고 멋진 소형주택. 집주인의 안목과 고민, 그리고 노력이 더해져 이렇게 쓸모있는 소형주택 한 채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도심 속의 개성 만점.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면 마이맨션 소형주택 편 참고해보세요. 마이 맨션! 집의 가격보다 집의 가치를 생각하는 마이맨션. 사랑받은 만큼 더 많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세요. 마이 맨션! 네, 네. 새 집 보면서 와. 맞아 저 집 하고 맞아요. 이제 좀 생각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나더라고요. 특히 연못이 있는 집은 지금 봐도 정말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연못 있는 집은 많은 분들이 참 부러워하셨던 집인데요. 네.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드리자면은 이 집이 파는 집이냐고 그렇게 전화 문의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 어떤 분들은요, 팔면 안 돼 이렇게 떼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해요. 네. 아니 뭐 저희 같아도 마음 같아서는 네. 팔라고 돈만 있으면 팔라고 하고 싶죠. 싶다고. 그렇게 좋은 집인데 어쨌든 뭐 잘 얘기해서 마무리는 설마 팔진 않으셨겠죠. 물론이죠. 예, 예. 자 보니까 중간에 그 ALC 주택도 굉장히 다시 보니까 맞아 저거 있었지. 저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네, 특히나 이 전원주택은요, 따뜻하고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는 적게 드는 집을 최고로 좀 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ALC 주택이 좀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노하우도 많이 대방출된 집이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꼽은 그 소형 주택 역시나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제 좀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알차게 지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축비를 공개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요,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말 시원하게 공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본 집도 쭉 보니까 참 좋았고요. 다시 한번 찾아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집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집 멋있게 지었는데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전원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다. 그것을 알려주마.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정말 구경 네.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집 기대가 됩니다. 유진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혜정 씨 보내드릴 땐 저희도 마이 펜션 뭐 이런 거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네. 아침엔 퀴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도 네. 나가죠. 네, 오늘도 문제가 아주 쉬워요. 네네. 다음 중 단양군의 관광지가 아닌 곳은 어딜까요? 아닌 곳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초대석하고 관련이 연관이 있는 있습니다.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기 온달동굴 1번, 2번 도담산봉, 3번 고수동굴, 4번 수암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양 가시면 지금 저 보기 중에 한 3곳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곳들이고 한 곳은 청주 쪽이네요. 그죠? 네. 예. 자, 뭐 답은 너무 쉽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단양에 여행 갔던 경험들 인증샷 대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더욱 맞아요. 단양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젊은 분들도 요즘은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단양 여행에서 남겨놓은 사진 하나 정도는 누구나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까지 에피소드와 함께 방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각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많이 낸 단양군인데요. 먼저 네.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 충북 북부에 위치한 단양은 내륙에서는 드물게 소백산과 월악산 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단양강과 단양 팔경 등 관광 명소가 참 많습니다. 2019년 단양군은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여행지로 급부상하는 등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민선 7기 군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단양군은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한다는 개신현성의 자세로 지혜와 역량을 모을 계획인데요. 생방송 아침엔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류한우 단양군수를 모시고 새해 청사진을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에 스튜디오에 직접 류한우 단양군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봉산 계도 또 우수가교의 그런 자세로 우리 국민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이런 좋은 기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더라고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건 좀 자랑할 만하다 하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또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도 폭염과 잦은 태풍 등으로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선 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체류형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단양의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7년 연속 힐링 관광 분야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또 5년 연속 귀농귀촌 분야 브랜드 대상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2019 그 관광의 별로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선정되는 등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 29개 이 기관 수상에 선정이 되고 또 43개의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995억 원이 넘는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보람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않는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해 성과 돌아보시면서 아마 그 한 해를 돌아보시는 감회도 좀 새롭게 좀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더 중요한 아직 쓰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은 이제 올해가 이제 펼쳐집니다. 올해 단양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금년도 우리 단양군은 이 5개 분야의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먼저 우리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 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고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이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함께하는 복지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또 공감과 소통으로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명품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단양군이 이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거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도 뭐 가장 첫 번째로 네. 지금 방향을 꼽아주셨거든요. 예.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공기 맑고 산수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네네. 이런 우리 지역의 이 아름다운 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이 체험 시설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고 있고 또 문화예술 축제, 스포츠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 명품 농산물을 활용한 이 먹거리, 이 향토 음식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쇼핑 공간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 시장인 구경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밤이 아름다운 거리, 이 야경 사업을 주력하면서 또 모든 분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숙박업소를 또 개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등 우리가 체류형 관광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우리 노력이 하나하나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단양에 오면은 구경만 하던 너무나 단조롭고 또 관망형이던 이런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단양에 오면은 구경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네. 또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또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아름다운 밤거리를 거닐고 편안히 쉬어가는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나 또 단양강 잔도, 짚라인 알파인 코스터 그리고 수양계 비터널 등 이 사람들이 찾고 계시는 현재의 시설 외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권역의 메가 슬라이드 시설과 또 모노레일 시설 그리고 이 휴게소 등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 예. 또 우리 천동 국민관광지 주변에 이 네트 어드벤처 사업과 또 중령 이 바람길 파노라마 사업 네. 뭐 이런 것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춘 이 북벽 권역에 한 3만여 평의 생태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한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금년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이 부지는 이 한 150억이 넘는 이런 재원을 들여서 우리 단양의 유명한 남한강 수석과 이 야생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런 특색 있는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게 되는데 네. 이미 조성 중에 있는 이 축양장과 또 이 민물고기 양식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앞으로 우리 또 단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탄생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군의 오랜 수건이던 이 수중보가 이제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단양은 이 아름다운 호수를 단양 팔경호라고 명명을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조성 중인 이 계류장이 금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카약, 카누 또 수상 스키 등이 다양한 종류의 이 수상 레저 사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또 이 수면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 유람선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 외에 우리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백산 레일바이크 사업이라든가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울산 리조트 조성 사업, 네. 그리고 구단양 이 부지에 들어설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사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명실공히 하늘길, 땅길, 네. 또 물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우리 단양만이 갖는 이런 특색 있는 이런 관광 모형이 탄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때가 되면은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서서 네네. 2,000만 또 3,000만 관광 시대로 네. 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양에 있어서 이 제주형 관광 사업이야말로 이 종합적인 발전 전략 사업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단양 관광에 대한 정말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보면서 아우 정말 단양 다시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드는 단양 관광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 아까 뭐 시장에서 쇼핑 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요즘 뭐 사람들이 이제 지역 놀러 가면은 여기 온 김에 여기 유명한 시장 어디야 하고 이제 전통 시장까지 이제 맞아요. 들려서 네. 구경하게들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 지역 전통 시장을 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주목이 되고요. 이른바 그 명품형 전통시장 정책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전국에는 참 많은 이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시장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에도 이 전통시장인 이 구경시장 한 120개 이 점포수를 가진 조그만 형태로 참 오랫동안 별로 활성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체류형 관광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계시고 또 우리 시장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더해가고 있고 네.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전통시장을 이 쇼핑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활성화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계시고 이 주말에는 이 교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상당히 혼잡한 예.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쇼핑은 한 부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 체류형 관광 사업에 있어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창업도 증가하고 있고 점포 수도 계속 늘어가면서 네.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단양군은 이 시장을 우리 단양 명품 농산물을 소재로 한 이런 이 단양 마늘 순대 또 단양 마늘 이 만두 단양 마늘 이 닭강정 등 네. 이렇게 먹거리 중심의 이 명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단양의 농산물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좀 농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이 영농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어놓은 농산물 제값받지 못하거나 또 판매가 어려운 뭐 이런 환경을 맞이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인력 대체 현상이 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소품종 전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이 시행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군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해외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이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의 명품 농산물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소품종 전략화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 농기계를 구입하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이고 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네. 임대를 해주는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권역별로 이 3개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이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나씩 증가해 가고 있고 면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네.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보다도 지어놓은 농산물 제값받지 못하는 예. 문제, 또 시장을 찾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문제가 더 억울한 문제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저는 민선 6기 시작되면서 우리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우리 관내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줄 수 있도록 네. 이 마케팅 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또 우리 군이 이 주관이 되고 관내 농협 그리고 이 농업인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우리 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만 잘 지어 놓으시면은 이 유통법인에서 순회하며 또 수거를 해서 안정된 유통망을 통해서 제값을 받아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한 지 불과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정책 꾸준하게 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자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단양은 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대로 변화하고 있고 1년에 2천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 소확행의 이런 여행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한국관광의 별에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선정이 되는 등 이제 우리 단양의 관광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도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단양군의 그 큰 그림 저희가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그 그림 그대로 현실화되길 바라겠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 달 유한우 단양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군수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단양군의 관광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온달동굴, 2번 도담산봉, 3번 고수동굴, 4번 수암골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오늘 이 퀴즈 틀리면은 우리 군수님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맞춰주십시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단양군 여행 경험입니다. 단양군 여행 갔다 찍은 사진들 혹은 네. 뭐 여행 에피소드들 추천할 만한 여행지까지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오프닝에서도 다음 주 설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게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복을 빌면서 먹는 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설에 먹는 뭐 동그란 떡국이나 만두도 네. 복을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먹기만 해도 복을 불러오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20 새해 경자년의 해가 왔다. 여러분은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음식들을 아시나요? 흰 직디해에 딱 맞는 보양식 삼계탕부터 보기만 해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크게 한 입 푹 떠먹고 싶은 팥죽. 그리고 임금님의 음식이라는 귀한 한상 차림 어복쟁반까지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복음식 열전. 함께 복 듬뿍 받으러 가보실까요? 뭐
어디 계시?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이거 무슨 연기예요?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육수요? 예, 삼계탕 육수. 삼계탕이요? 예. 아니 저는 오늘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음식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삼계탕은 좀 동양식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밑에 장작을 떼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밖에서 보면은 장작이 안 보이는데 네. 불 때는지 네, 다들 네, 네. 가스 가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어보면 장작이에요. 어머 어머. 근데 아. 너무 어머. 아니 이게 삼계탕 육수라고요? 예. 너무 진한 갈색 아닌가요? 보통 삼계탕은 뽀얀 그 국물에 예. 이렇게 딱 닭이 있는 게 삼계탕인데 예. 야 이게 냄새가 건강한 음식에는 좋은 재료가 쓰인다죠. 삼계탕에 들어갈 주재료인 싱싱한 닭부터 국물의 시원함을 살려주는 각종 한약재와 채소들을 푹 꼬아 팔팔 끓이면 명품 열매 구지뽕을 넣은 구지뽕 삼계탕 완성! 어우, 이 진한 향기에 마을 주민분들 다 모이겠어요. 드디어 삼계탕 대령입니다. 아, 이렇게 드디어 맛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먹기만 해도 복이 절로 들어오는 구지뽕 삼계탕.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팔팔팔 끓는데 언니 지금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음식 앞에 두고 말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삼계탕과 달리 뽕상자를 쓴 구지뽕 삼계탕은요. 항암 효능과 숙취 해소, 스태미너에 좋고 특히나 여성분들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한약재가 들어갔으니까 몸에는 최고겠죠? 살이요. 이렇게 퍽퍽살처럼 엄청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언니. 2020 경자년 올해 구찌뽕 삼계탕 드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두 번째로 찾아간 음식은 정말 의외였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아니, 이 동짓날에만 팥죽을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새해도 드시고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음식입니다. 팥죽. 아, 애군을 물리치고 네. 복을 부른다고요? 네.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팥죽을 끓이기 위해서 팥을 넣으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아, 와, 이렇게 많은 양이면 가마솥 다 들어가네요. 예. 팥죽에 지금 들어가는 이 재료는요, 사장님만의 비법 바로 감초인데요. 감초만의 특유의 달달함과 담백함이 팥죽의 쓴맛을 잡아주고 풍미를 살려줍니다. 팥죽은 역시 가마솥에 끓여야 제맛이죠. 자, 이제 팥이 골고루 익혀졌으면 서로 눌러붙지 않게 힘껏 노젓듯 저어줘야 하는데요. 가보시고 삼계탕 먹고 와서 힘이 펄펄 나더라고요. 앞으로 밀었다가 팥죽 노젓기 땡길 도전! 때는 그냥 땡기지 마시고 네. 미는 것만 드시면 돼요. 아, 밀기만 하면 되나요? 예. 아, 이렇게 내가 다섯 깁니다. 와, 이거 보는 거랑 또 다르네. 선생님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네. 밀고 당기고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두 번째 볶음식 팥죽 완성입니다. 자, 팥죽을요. 사실 겨울에는 이 따끈따끈한 팥죽만한 게 또 없잖아요. 일단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아니, 아, 일단 팥죽이요 너무 달달한데 이게 아까 감초를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감초의 담백함이랑 거기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움과 약간 달달함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이름만 들어도 복이 가득할 만한 마지막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요.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는 이 음식은요, 예로부터 풍요와 복의 상징인 돼지고기가 주 재료입니다. 자, 궁중 느낌의 노쟁반에 돼지 수육과 각종 재료, 그리고 당귀, 쑥갓 등등등, 와, 이 몸에 좋은 귀한 약초들까지 푸짐하게 넣어주면
와, 정말 담아도 끝이 없는 어복쟁반 대령이요. 야, 이거 다 먹으면 정말 올해 대박 날 것 같은 푸짐한 양이었습니다. 어복쟁반의 어복은 무슨 뜻이에요? 네, 어복쟁반은 임금님 어자에 배복자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드실 만큼 이제 이만큼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다 이런 뜻으로 귀한 음식이다. 예, 임금님 드실 정도로. 임금님의 음식이라던 어복쟁반의 과연 그 맛은요? 정말 맛있다. 나 너무 아니 다른 거랑 싸먹을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다 맞아요. 틀려요. 네. 같은 맛이 나면은 항상 계속 양이 많아 보일 텐데 야, 이거 너무 다채로우니까 흰 쥐띠의 해라고 불리는 2020년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의미에 맞게 먹기만 해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삼계탕, 팥죽, 어복쟁반까지 갖가지 복 음식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부르는 음식들 꼭 챙겨 드시고요. 경자년 새해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복쟁반 일단 보기도 좋고요.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 복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고기며 채소며 이렇게 한 점에 푸짐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정말 이 새해에 어울리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는 팥죽. 이게 음식에 담긴 의미도 좋지만 겨울철에 먹으면 열을 싹 내려주면서 맞아요. 속을 또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또 저기 뭐 어복할 때 복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복스럽게 맛있게 먹으면 네. 복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맛있게 뭐든지 좀 드시면서 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단양군 관광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아닌 곳.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수암골이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6074님, 1195님, 3993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틀리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 세 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607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해주셨어요. 어. 어제 병원 갔다가 독감 판정받고 쉬면서 보고 있습니다. 단양 관광지는 다 가봤는데요. 네. 사진은 작년 12월 28일 단양 여행 중에 치킨 기다리다가 주위에서 찍었어요 하셨습니다. 배고픈 와중에서도 사진 아주 멋지게 찍으셨고요.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월 28일 최근 이니까. 사진이신데 네. 독감 빨리 나으시고요. 자, 1195님. 단양 도담산봉 놀러 갔을 때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또 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남겨본 사진입니다. 또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하시면서 이렇게 도담산봉 사진을 멋지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늘 색깔이랑 너무 풍경, 예뻐요. 멋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3993님. 네. 당일치기로 딸이랑 데이트 다녀온 단양. 아쿠아리움도 보고 시장에서 흑마늘 치킨도 먹고 네. 다음에는 쑥밭까지 해서 이제 더 많이 구경하자고 아이랑 약속하셨대요. 아이고 좋습니다. 귀여운 사진인데. 그러니까요. 단양들 가시면 이렇게 저기 치킨들을 다들 드시는군요. 마늘 치킨 기억해야겠네요.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하시면 마칠 시간인데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또 개설하네요. 네, 강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2월까지 총 12회로 열게 되는데요. 네. 상반기에는 문화와 예술로 읽는 역사, 하반기에는 상처적 삶과 위안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겠고요. 참가 신청은 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구해드릴게요. 충북 증평으로 문학의 향기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만날 수 있는 문학여행 떠나보고요. 네. 희망 2020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재동 옥천군수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아침에 보니까 좀 춥던데요. 옷깃 잘 여미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상품